중국이 코로나 확산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 신흥 전기차 기업 웨일라이 자동차의 주가는 생산 중단 소식에 주가 폭락. 하지만 구원 투수로 기대하고 있는 줄줄이 이어질 경제 발표, 또 만기도에 1,500억 위안 규모의 MLF 유동성의 재연장 여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카페 TV입니다. 상하이 봉쇄 여파가 지속되면서 다른 지역들의 봉쇄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 당국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악재와 강력한 호재가 맞짱 뜨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에서 펼쳐지는 이 맞짱 대결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투자자들은 웃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재가 왕펀치 한번 날려서 꼭 승리하게 되기를 두 손 모아봅니다. 4월 둘째 주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추이, 줄줄이 발표되는 중국 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주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상하이 종합은 계속해서 325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초에는 한 주간의 중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와 재료, 다가올 호재와 악재들을 정리해드리고요. 매주 주말에는 한 주간 중국 주식시장의 모습을 정리합니다. 오른 날은 왜 올랐고 떨어진 날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새로운 이슈와 재료, 호재와 악재는 무엇인지 전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국 주식시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상하이 봉쇄와 인플레 우려 속에 확실한 블랙 먼데이를 연출하면서 중국 증시는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상하이 종합 2.61, 선정선분 3.67, 창업한 4.2% 급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비철금속과 전자부품, 전자, 자동차 제조, 주류, 시멘트, 호텔 관광이 4에서 5% 급락했고 정유, 금융, 철강, 바이오 제약 등 대다수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폭락장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상하이 등 도시 봉쇄,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금리 인상 경계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상하이 이외에 남부 광둥성, 광저우에도 최근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광저우는 베이징, 상하이, 선정과 함께 중국 4대 1선 도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코로나 악재에 따른 내용은 뒷부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지표 중에 먼저 3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중국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넉 달 만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올랐습니다. 전달 상승률 0.9%와 블룸버그 예상치 1.4%를 모두 웃도는 것인데요.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속에 곡물, 유류 가격이 올랐고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식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채소값도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 상승했습니다. 전달 상승폭 8.8%보다는 줄었지만 블룸버그 예상치 8.1%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경제가 더 많이 불안정하다는 것인데요. 중국 내에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봉쇄령,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면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13일은 중국 해관에서 3월 수출입 지표를 발표합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3월 수출이 달러 기준으로 전월 동월 대비 증가율이 2월 16.3%, 6개월 만에 10%대로 내려간 데 이어서 3월에도 13%를 기록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수입 증가율은 10%로 전망이 되는데요. 2월 수입 증가율은 15.5%에 달했습니다. 시장은 또 당장 이번 주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 위안 규모의 MLF 유동성의 재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LF는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유동성과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 수단인데요. 만기 도래 물량보다 유동성 규모를 늘리거나 MLF 대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추가 통화 완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온건한 통화 정책 강화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MLF, 대출 우대금리 LPR, 더 나아가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사실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강력한 호재 왕펀치 몇 개가 더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악재로 떠오른 코로나 관련 소식에 따라 계속해서 중국 주식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하이는 15일째 봉쇄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하이 내 신규 감염자 수가 2만 6천 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1일 0시 기준 전국 31개 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84명 발생했고 그중에 본토 확진자는 116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무증상 감염자는 따로 계산을 하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상하이에서 914명, 광둥성에서 19명, 저장성에서 9명, 푸젠성에서 9명, 짱수성에서 7명, 시안에 있는 산시성에서 7명, 그리고 산둥성, 하이난성, 쓰촨성, 윈난성에서 각각 2명, 랴오닝성, 안후이성, 산시성, 장시성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무증상 감염자인데요. 이날에만 26,411만 명으로 이 중 26,345명이 본토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해외 역유입이라고 위건위가 밝혔습니다.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와 구분해 별도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토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를 모두 확진자로 분류하는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본토 신규 확진자는 총 27,509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한 사태 당시인 2020년 2월 12일 기록한 역대 최고인 1만 152명을 웃도는 것은 물론 전날보다 1,15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는 지난 9일 코로나 전수검사를 다시 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차별화된 봉쇄 모델로 전환할 것을 밝혔는데요. 상하이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양성 판정자가 있는 지역은 통제구역, 그리고 7일 이내에는 없지만 14일 이내에 양성 판정자가 있는 지역은 관리 통제지역, 그리고 14일 이내에 양성 판정자가 없는 지역은 방어 지역으로 구분될 예정입니다. 통제구역은 최소 일주일간 지금과 같은 봉쇄가 이어집니다. 상하이시가 봉쇄 완화 방향에 관한 입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봉쇄 이후 처음인데요. 하지만 현재 상하이뿐 아니라 중국 제조업의 중심 도시인 광저우도 전액 핵산 검사에 돌입하면서 선전에 이어서 상하이, 광저우의 위축으로 제조업 경기에 정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신흥 전기차 기업 웨일라이 자동차의 주가가 11일 오전장에서 크게 급락했는데요. 상하이 전면 봉쇄로 인한 공급망 충격으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일 홍콩 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말 사이 니오가 상하이 전면 봉쇄 등으로 부품 공급 업체들이 조업을 중단, 니오도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지난 9일 니오는 3월 이후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린성, 상하이, 장수성의 협력업체로부터 부품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생산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오는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많은 고객에게 차량 인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빠르게 생산 재개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차량을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니오도 전기차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니오는 ES8, ES6, EC6 등 모델의 가격을 오는 5월 10일 판매분부터 인상하겠다며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가격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새 모델 모두 시작 가격이 1만 위안, 약 190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배터리 가격 인상 등 원가 부담 때문이라는 니오 측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니오도 끝내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앞서 테슬라, 비아디, 샤오펑 자동차, 나타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들이
제조업체들이 속속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3월 20여 개 전기차 업체가 40여 개 모델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봉쇄 장기화에 애플과 테슬라 등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는데요. 상하이 봉쇄 조치가 중국에 진출한 미국 제조업체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글로벌 정보 기술 기업이죠. 애플입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28일부터 상하이 공장 가동을 중단, 아직 생산 재개 시기를 정하지 못했고 애플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공장들도 폐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초기부터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그 지역을 봉쇄하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초기에는 중국의 이런 정책이 잘 먹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도 다른 건 왈가왈부하기가 그렇지만 코로나 정책은 참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은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며 2020년 주요 경제국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에 성공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18%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의 정책이 확실하게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점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며 올해 목표인 5.5%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다수의 기관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방역 정책이 중국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 일반 시민들로 시작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지도부에서도 고민 중이라는 곳곳의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중국 전체 방역 정책의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기대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에서 차세대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데요.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중간 형태의 제품인 반고체 배터리의 사용화에 집중했던 중국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눈길을 돌리면서 연구 개발과 투자의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고체 배터리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인 전해질을 기존 전지처럼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바꾼 것인데요. 고체 소재를 사용하면 유기용매가 없으므로 이론적으로는 불이 붙지 않아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음극을 흑연, 실리콘 소재 대신에 리튬 금속을 적용할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 향상도 가능해 기존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전고체 배터리 투자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정보통신 매체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중국 전고체 배터리 생산업체 7곳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웨이란 신에너지인데요. 웨이란 신에너지는 최근 중국 최대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로부터 투자받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매체 소식에 따르면 웨이란 신에너지의 지배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웨이란 신에너지 주주 명단에 샤오미 산하, 후베이 샤오미, 창장 산업펀드, 그리고 화웨이의 창업 투자 회사인 하보커즈가 포함된 것입니다. 자본금도 기존보다 5.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화웨이와 샤오미가 지난해 11월 웨이란 신에너지의 C시리즈 투자에 참여한 이후 또다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해 11월 화웨이와 샤오미는 전기차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웨이란 신에너지에 5억 위안 약 952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웨이란 신에너지는 화웨이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투자한 유일한 리튬 배터리 생산 업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웨이란 신에너지는 중국 리튬 배터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리 위안, 중국 과학원 원사이자 과학원 물리연구소 교수가 지난 2016년 설립한 회사로 전고체, 반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베이징 팡산, 장수성, 리양 등 두 곳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웨이란 신에너지는 최근 1년 사이 지리자동차와 니오, 텐츠 리튬 등 주요 기업들로부터 세 차례나
직간접적인 투자를 받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 비구이 위안도 지난달 타이란 신에너지, 가오농스다이, 언리 동력 등 중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에 잇따라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달 매출 기준 1위인 비구이 위안은 지난 2018년 신에너지 자동차 타운을 설립하는 등 신에너지차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본격 쏘아 올리면서 배터리 관련 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중국 대표 전기차 제조사인 비아디, 중국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 닝더스다이 등 업체들도 앞다퉈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펑차오 에너지도 앞서 중국 과학원과 전고체 배터리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뒤처져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 양산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가 필수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액체 전해질의 장점과 안전한 고체 배터리의 장점을 살린 고액체 혼합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고액체 혼합 배터리는 일본과 한국이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와 다르고 미국의 리튬 금속 배터리와도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양산하는 데 쉽고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은 돼야 중국의 전고체 배터리의 대규모 응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카페TV는 이번 한 주간의 중국 증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국 현지 증권가 소식과 국내외 관련 소식들을 정리해서 이번 주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